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 당시 좌익 세력 등에 의한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의 큰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정유라 씨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지난 5월 조국, 안민석, 김어준, 주진우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한 데 이어 이 4사람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최근 4사람, 그러니까 조국, 안민석, 주진우, 김어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와 관련돼서 변호사와 맺은 변호사 수임계약 문서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라 씨는 전에 건 형사고 이건 민사라고 밝혔습니다. 정유라 씨가 4사람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많은 시민들이 이 댓글을 통해서 응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좋아요만 1,500건이 달렸고 댓글이 280여 건, 또 공유가 40건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정유라 씨는 지난 5월 4일 서울경찰청에 조국, 안민석, 김어준, 주진우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유라 씨는 고소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4년에 친구 10명 정도에게만 공개했던 A4 용지 2장 분량의 글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2017년 1월 2주를 발췌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또 당시 탄핵 집회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그때 고등학교 때의 페이스북은 국민을 상대로 했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고 그런 취지도 아니었는데 조국은 발췌 왜곡에서 마녀 사냥을 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또 안민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정유라 씨 가족이 300조 원을 해외에 숨겨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렸다면서 이제 와서 말도 꺼낸 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주진우 씨와 김어준 씨도 방송을 통해 온갖 이야기를 했으며 특히 주진우 씨는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암시를 수도 없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제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아니면 말고식 허위 유포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받아 적은 언론 때문이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탄핵정변 당시 아니면 말고식 그런 주장을 마구 남발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정유라 씨가 이번에 형사소송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한 이 4사람, 그러니까 조국, 안민석, 주진우, 김어준, 이 4사람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정변 당시 이들의 주장은 사정을 잘 모르는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이제 한 5, 6년 정도 지났죠. 반대로 자신들에게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 4사람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한 그 근거는 너무나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혹은 법원에서 타심없이 재판을 한다면 이 4사람, 즉 조국, 안민석, 김어준,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이 하는 행태를 봐도 그렇고 조국이 하는 행태를 봐도 그렇죠. 더구나 김어준과 주진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위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적잖은 출연료까지도 챙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4명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유라 씨는 또 최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역시 아니면 말고식 거의 가짜뉴스가 확실해 보이는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서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진당 주특기 일단 지르고 아님 말고, 이 만진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좌파에 대한 요만한 의혹이라도 제기하면 갑자기 인민군 마냥 있는 동지에 없는 동지에 다 끌고 와서 계급품 무는 양반들. 참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한 개도 없네.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야 합니다. 적어도 확인 없이 지르듯이 하는 말은 민형사상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라 씨는 바로 이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의겸의 그 국회 발언을 보면서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도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하는 마당에 국회의원들은 왜 자유만 있고 책임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맨날 왜 이놈의 좌파들은 지가 잘못해놓고 당당히 맞서겠다, 지지 않겠다 하는 거죠? 지금 국민 가스라이팅 하세요? 의혹이면 뭐 다 물어봐도 됩니까? 저도 의원님 의혹 하나 제작해서 제보 하나 할까요? 뭐라는 거야? 진짜 양심 어디다 두고 다닙니까? 집에 분실하셨으면 분실 신고라도 좀 하세요. 이렇게 김의겸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방금 이름이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의겸과 관련해서는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는 정형건 전 의원입니다. 자유헌정포럼이 김의겸과 좌익 유튜브 언론 시민언론 더 탐사 대표를 형법 제307조 2항이 규정하는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정형건 상임대표를 비롯한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정책적 활동은 도외시하고 근거 없는 사실로 국정의 책임자에게 타격을 주려는 악의적 고의를 가진 발언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김의겸의 발언은 지난 24일 정기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느 카페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아가씨라는 노래까지 불렀다는데 사실이냐 운운하면서 따져 묻는 그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헌정포럼은 사실 확인 결과 김의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이 드러났고 피고발인인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역시 김의겸 의원에게 발언의 근거가 된 허위 내용 녹취록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도까지 한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행위로 엄중 처벌해야 할 해악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발인들은 또 아무리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면책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면책특권은 악의적 고의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해하려 한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연회가 대통령의 공간이나 집무실 인접 공간이 아닌 시내에서 열릴 경우 경호 등의 문제로 연회장 인근의 교통이 차단되는 등으로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이 말도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연회가 시내에서 그것도 평일에 그것도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점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또 책임있는 언론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기에 고의성이 짙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발인들은 또 특히 피고발인 김의겸 의원의 경우 청와대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연회가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처지라면서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면 그 소문이 김현장 내부에 파다하게 퍼졌을 것이어서 굳이 출처가 불분명한 녹취록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실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김의겸 의원은 소속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김현장의 접근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당장 김현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만 통해도 그 사실 여부를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사안이기에 더욱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은 정말 얼마나 김의겸이 무책임한지, 또 김의겸과 야합한, 김의겸의 표현에 따르면 협업한 그 좌익 언론이 무책임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명색이 아무리 한겨레 신문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명색이 언론인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는 게 이게 용납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국회 환노위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 단체인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회 환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변은 이 성명서에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7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정 혐의로 고발할 것을 의결하고 19일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민주노총도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이어서 그러나 국회 환노위의 고발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김문수 위원장은 국회를 모욕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미 대법원은 고영주 변호사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사 의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해도 곧바로 국회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국회 모욕죄가 성립될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변은 이어서 위정 혐의도 마찬가지다. 김문수 위원장이 전국 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민주노총은 전국 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이 자신들의 규약에 명시된 산별위원장 16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법률적 주관적 평가나 의견 제시는 위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임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변은 또 국회가 불러서 질의해놓고 소신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것은 사상검정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면서 국회 환노위는 즉시 고발을 철회하고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이재원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한변이 발표한 국회 환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유라 씨가 조국, 안민석, 김어준, 주진우 등 4명에 대해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법원에 냈다는 사실, 또 자유헌정 포럼이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는 사실, 그리고 국회 환노위가 김문수 위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 단체인 한변이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